안녕하세요. 리스피스의 디렉터 장준호입니다. 오늘은 서울 회원역에 있는 레스케이프 호텔에 왔는데요. 레스케이프 호텔은 19세기 후반 유럽에 가장 화려했던 벨 에포크 시대 분위기를 모티브로 따온 호텔입니다. 오늘 제가 묵을 곳은 아뜰리에 주니어 스위트 룸이고요. 얼른 들어가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체크인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이 공간에 들어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이 벽마감이에요. 지금 보면 부들부들하거든요.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도 있죠. 장난치기도 좋고 부드러운 지하철 의자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촉감이 극세사 잎을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색감도 마음에 들어요. 너무 밝으면 또 때도 잘 타고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들어올 때부터 이런 중후한 분위기를 잘 잡아주는 다크 그레이 톤의 이런 마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벽등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높이부터 한번 재보죠. 지금 벽등의 높이가 딱 불빛이 보여지는 게 1500, 1550 이 정도 높이에서 보여집니다. 이 벽등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이 키 집어넣는 곳 그리고 이 왼쪽에 드레스룸 스위치까지 잘 보여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쁜 게 투박한 듯 하면서도 되게 이뻐요. 그 두께가 얇지 않거든요. 1cm 두께예요. 얇지 않은 두께인데 오히려 더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한번 잠깐 봐볼게요. 드레스룸에서 좀 인상 깊은 곳은 이 천장의 조명 형태예요. 지금 불빛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게 되죠. 이 불빛의 각도를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명을 얹어는 놨지만 보여지는 부분을 이 옷 방향에 그대로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한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좋은 점은 옷걸이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죠. 이렇게 위쪽에 거는 게 아니라 살짝 밑에 있어서 사람들이 걸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 점은 나중에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도 딱 써놓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높지 않게 만들고 이곳에 박스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서 철진한 옷이라거나 잘 안 쓰는 용품들을 박스에 넣어서 박아두고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여유롭게 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는 그런 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짙은 레드 카페트가 바닥에 쭉 깔려 있고 이 가구들은 다크 그린 톤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 침대도 그렇고 침대 뒤에 있는 저 천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테이블도 이쪽 질감이 벨벳이에요. 이 소파랑 아주 세트로 잘 되어 있죠. 청소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차나 커피 같은 거 마시다가 떨어지면 좀 가슴 아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너무 디테일이 좋아요. 이런 것들도 할머니 집에 있을 것만 같고 되게 오래된 집에만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것들이 한 곳에서 다 풀려버리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집니다. 이 벽지가 다 한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자크 가르시아라는 디자이너가 이 호텔을 만들 때 이 호텔만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자수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이 벽지가 다 자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무늬가 아니라 만지면 실이 느껴집니다. 마치 카페트 같다고 해야 되나? 이 무늬가 모든 방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저 뒤에 보이는 저 침대 뒤에 커튼에도 저렇게 무늬가 되어 있죠. 이 시대상의 디자인 특징인지 이 호텔만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호텔은 대칭의 미를 많이 나타낸 곳이라고 해요. 이 라운지 공간도 보게 되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대칭이 되어 있죠. 여기서 봤을 때도 이 정면에서 창가 쪽을 바라봤을 때도 TV조차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 밑에 조명까지도 대칭으로 놓아져 있죠. 이 침대도 똑같죠. 좌우측이 정확히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대칭에 환장한 사람이 만든 호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칭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 근데 대칭의 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는 합니다. 여기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마치 그냥 하나의 벽처럼 보여지겠지만 이 줄이 하나 가 있잖아요. 이 손잡이도 하나 있죠. 이 공간은 이렇게 홈바 공간을 예쁘게 마련해뒀어요. 안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이 많습니다. 이 금속 프레임으로 싹 다 돌려놨어요. 마치 조선 팰리스에서 볼 법한 황동 느낌의 프레임입니다. 같은 계열사라 그런지 비슷한 거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웨이드 질감이 돋보이는 그런 선반들도 있고요. 이렇게 안에 이런 소재가 하나 덧대져 있으면 확 고급스러워집니다.
조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은은하게 잘 만들어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DP도 이쁘게 책 한 권 뒀고요. 이 홈바 공간에 있는 이 주전자와 커피 캡슐 이런 것들도 되게 가지런하게 잘 놓여져 있어요. 이 뒷부분까지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너무 이쁘다. 그냥 이 원목 같은 곳에 그냥 둔 게 아니라 얘도 되게 부들부들한 이 천을 하나 대서 그 위에 올려두니까 확실히 훨씬 고급진 느낌을 받죠. 그리고 그 밑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버튼 보이시나요? 앞전같이 보여져 있는 저게 센서입니다. 저게 눌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튀어나오면 다시 불이 켜지는. 이것도 한번 저희가 메리어트 멤버십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오면 이렇게 웰컴 기프트, 웰컴 푸드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손편지도 이렇게 하나씩 적혀져 있고요. 브라우니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손편지를 적어서 드려요. 우리 회사만의 엽서가 있거든요. 그 엽서에 이렇게 저희도 편지를 담아서 드리고는 합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로맨틱하네요. 여기 그 레스토랑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라망시크레. 라망시크레가 무슨 뜻이죠? 숨겨진 연인? 숨겨놓은 연인? 위험한 단어인가? 자, 다음 공간으로 한번 봐보죠. 침대 높이는 지금 바닥에서 23cm 정도 되어 있고요. 위에 높이는 35cm짜리 매트리스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치면 60cm가 조금 안 되네요. 55, 6cm 정도 돼 보입니다. 호텔에 있는 침대 높이치고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살짝 낮은 편의 침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살짝 낮으니까 이 나머지들이 좀 더 잘 느껴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협탁도 되게 재밌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이 잘 안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좋은 요소 같고요. 이 안에를 열면 지금 콘센트랑 충전기 같은 거 꼽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디테일 같아요. 굳이 여기서 서랍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밑을 파버려가지고 아예 이렇게 써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벽등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커튼 질감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호텔을 오기 전까지는 이런 부티크한 느낌, 이런 유럽의 왕실 같은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들을 엄청나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매력이 좀 상당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욕실을 볼 차례입니다. 욕실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바닥부터 보게 되면 딱 그 오래된 옛날 유럽 집에 있는 바닥 같죠? 이 지금 세면대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870 정도 되어 있죠. 870 정도 세면대면 살짝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가 많이 커졌잖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낮으면 우리가 이 세면대에서 뭔가 세수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허리가 좀 더 아프잖아요. 근데 높으면 조금 허리는 덜 아프고 대신 어깨가 좀 벌어지게 되는 여기는 명동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 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컵업까지도 다 금색으로 통일을 시켜놨어요. 양치용 컵 밑에 있는 받침도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이런 것도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거랑 이렇게 두는 거랑 이거를 한번 쓸 때 느끼는 행복감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집을 꾸미는 매력 같아요. 네, 이런 컨셉 너무 좋아요. 이 얘기 해야 됐어. 욕실과 바깥 공간을 분리하는 이 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폴딩 도어가 격자 유리 패턴이 들어가 있는 폴딩 도어예요. 그리고 이 유리에는 하나하나 이 유리가 각이 져 있습니다. 깎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쁘고 입체적인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 프레임도 보면 안에 금색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금색 프레임이 돌아가 있죠. 이 골드빛 포인트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웨인스코팅엔 다 이 금색이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문을 딱 닫았을 때 보면, 자, 문을 이렇게 딱 닫으니까 너무 예쁘죠? 문을 닫아도 뭔가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예쁜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은? 이거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또 여니까 연대로 너무 이쁘죠? 폴딩 도어 형태로 만들어두고 욕조랑 바깥 공간을 분리하는 이런 형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2인 가구일 때는 이렇게 욕실과 뭐 침대, 뭐 소파 이런 공간이 딱히 뭔가 벽이 있거나 문이 있거나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간접 조명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웨인스코팅의 이 몰딩이 딱 여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벽이 이렇게 10cm 정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벽이 있는데 이 안쪽에 간접 조명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몰딩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몰딩이 간접 조명을 올려두는 역할까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디테일을 그 와중에 좀 준 게 이 천장, 이 벽면을 라운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끝점이 느껴지질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천장이 여기서 끝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냥 천장이 어딘가에 조명이 있는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줘요. 이 라운드가 없었다면 완전 분위기가 달랐을 거예요.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아주 적당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서 인상 깊은 건 바로 이 프레임입니다. 지금 이 문이 이 변기 문이 아니라 거의 어디 가정집 대문 같아요. 이런 것들 하나가 이 공간에 품격을 올려주는 그리고 대칭되는 디자인이에요. 지금 문을 닫아서 한번 봐볼까요? 네, 대칭되게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죠. 여기도 안에 한번 구경을 해보면 공간이 조금 여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1040, 1m 40입니다. 굉장히 여유롭죠? 이 깊이도 1310이니까 충분히 여유롭고 괜찮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봐야겠다. 지금 보면 1350, 60쯤에 걸려있죠? 요쯤에 주로 요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어메니티가. 사람들이 딱 요 높이에 냈을 때 손쓰기가 좋은가 봐요. 지금 이 뒤에도 목작업으로 되어 있는 이 석고보드 벽이고 여기도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이 벽이잖아요. 거기에 수전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어색한 느낌도 있습니다. 반신욕만을 하기에는 가능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물 튀기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 쓰인다면 이 부분부터는 타일을 붙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레스케이프 호텔 잘 파헤쳐 봤습니다. 레스케이프 호텔은 확실히 디자인 밀도가 굉장히 높은 호텔 같아요. 하나하나 계획이 되어 있고 디테일들이 섬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거 공간에도 적용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욕실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욕조와 세면대, 변기, 샤워 공간까지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욕실 공간과 침실 공간을 분리하는 저 폴딩 도어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한 침대에서 소파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 뷰도 굉장히 좋아요. 책상을 지나서 소파까지 가는 이 시선이 이 호텔을 뭔가 한 씬으로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호텔만의 이런 대칭의 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게 바로 저 침실에서 이곳을 바라봤을 때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호텔에 있는 요소들을 우리나라의 주거 공간으로 옮겨서 하나씩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레스케이프 호텔 아틀리에 주니어 스위트는 우리나라 주거 공간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지 다음 편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스피스의 디렉터 장준호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